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이혜리 씨 맞습니까? 며느리가 손자를 접견하러 온 날 오늘도 어김없이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우리 아들을 학대하고 있다고요. 병자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7세 박경자입니다. 자폐를 앓는 손주를 돌보고 있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경자는 부산의 한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금수강산 같은 환경에서 자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항상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 부족함 없이 성장한 그녀는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대학교 첫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승호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곧 운명처럼 깊어만 갔습니다. 저기요, 이 책 어디에 놔야 할지 아시나요? 아, 그 책은 여기 이쪽에요. 제가 대신 제자리에 놓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의대생이신가 봐요? 저는 첫 해라서 아직 학교 구조도 헷갈리네요. 네, 의대 인턴 중이에요. 여기는 처음이시군요. 서울은 익숙하신가요? 아니요, 부산에서 막 올라왔어요. 모든 게 새롭네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승호는 그녀의 맑고 순수한 모습에 이끌렸고 경자는 그의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키워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승호는 경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승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경자 씨, 제가 무엇보다 확실한 건 제 삶에 당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승호 씨, 정말요? 저도 승호 씨 없이는 상상할 수 없어요. 당연히요, 결혼해요. 결혼식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단순한 사랑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승호와 결혼한 경자는 명문대 출신 의사의 아내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승호의 가족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경자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승호와 결혼한 후 경자는 그녀의 새로운 삶에 만족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집안은 승호가 의사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경자는 좋은 아내이자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경자와 승호는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은 듯 결혼 8년 만에 경자는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 영환의 탄생은 그녀에게 있어 세상 모든 기쁨을 한꺼번에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영환은 경자의 눈에 너무도 완벽하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영환에게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영환도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총명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영환은 항상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은 경자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으며 상속 문제로 인해 경자와 그녀의 배다른 동생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실 경자에게는 숨기고 싶은 가족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경자가 대학에 입학하고 몇 달 후, 경자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부모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항상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들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예상치 못한 진실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침실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정리하던 중 경자는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고 이름도 낯선 한 남자아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나의 아들이요.
너에게 이 편지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아픔이지만 너는 반드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이미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너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수 없었다. 그러나 너 또한 나의 피를 이어받은 소중한 아들이다. 경자는 편지를 손에 꼭 쥔 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한번 그 글귀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아버지의 다른 가정, 그리고 그녀에게는 남다른 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휩싸고 돌았습니다. 경자는 흔들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고 부모님께 직접 진실을 물었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는 무엇인가요? 제게 말씀하지 않으신 제 동생이 있다는 건가요? 경자야, 미안하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했어. 그 아이는 젊은 시절 잠시 힘든 관계를 겪었을 때 생긴 아이야. 그 아이를 돌볼 수 없었기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모두 책임져 왔어. 나는 항상 그 아이를 마음속 깊이 걱정해왔다. 하지만 너희 어머니와 너에게 미안해서 그리고 가정이 흔들릴까봐 그 존재를 숨겨왔지. 경자는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실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고 동시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 새롭게 발견한 동생에 대해 알고 싶다는 갈망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동생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 아이도 제 가족이잖아요. 부모님은 경자의 말에 무거운 침묵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경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하고 그녀가 새롭게 발견한 형제와의 만남을 준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동생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녀와 다르게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심스럽고 어딘가 경계하는 듯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불거진 상속 문제의 동생은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자라온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요구했고 급기야 법적 분쟁으로 번져갔습니다. 오랜 분쟁에 어머니마저 몇 년 후 병상에 눕게 되자 경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고 스스로의 삶을 점점 더 소홀히 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점점 좁아만 갔고 어떤 때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조차 분명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상당한 재산을 포기하고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불안정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이내 상속세 문제로 경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경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동생을 도와주기로 했지만 내심 그 선택이 옳은 것인지 자문하곤 했습니다. 경자의 삶에서 가족 간의 갈등과 건강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상속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던 중 승호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 경자의 마음에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승호는 몇 달 전부터 간암 진단을 받았고 그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경자야, 나 아마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말 마세요, 여보. 우리 영환이도 곧 돌아오고 더 좋은 치료법을 찾을 거예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승호는 그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경자와 아들 영환에게 희망적인 말만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호는 영환의 귀국 몇 주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경자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고 그녀는 남편의 부재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빈자리를 남겼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서둘러 마치고 귀국했고 서울의 외국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의 불안정한 정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일에 적응하며 바쁘게 보냈지만 영화는 점차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경자였습니다. 영환아, 요즘 내가 예전과 좀 달라 보여.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요, 엄마. 그냥 일이 좀 힘들 뿐이에요. 걱정 마세요. 영화는 자신의 우울증을 모른 척했고 경자는 아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인가 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영화는 자신의 감정을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영화는 유학 생활 중 만난 지인의 소개로 해리를 만났습니다. 해리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해리는 곧 임신 소식을 영환에게 알렸습니다. 해리, 이게 사실이야? 정말 아기가 생겼어? 응, 맞아. 우리 어떻게 할까? 너무 놀랐지? 영환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해리와의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경자와 승호에게 이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엄마, 해리가 임신했어요. 우리 결혼할 거예요. 무슨 말이야, 영환아. 너무 갑작스럽잖아. 해리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니? 영환아, 잠깐 심호흡하고 다시 생각해보자. 결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이게 정말 최선의 결정인지 확신할 수 있니? 영화는 부모의 우려를 무시하고 해리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서둘러 치러졌고 경자는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심 해리가 가지고 있는 허영심과 경솔함을 걱정했습니다. 해리와 영환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해리는 결혼을 통해 자신의 꿈과 이상을 모두 실현시키길 원했고 그녀의 요구는 하나같이 사치스럽고 과도했습니다. 반면 경자와 영환은 승호가 없는 상황에서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식을 바랐습니다. 영환 씨, 우리 결혼식은 정말 화려하고 기억에 남는 걸로 해야 해요. 저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작은 규모로 하고 싶지 않아요.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드레스를 입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결혼식이었으면 좋겠어요. 해리야, 나도 멋진 결혼식을 원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을 생각해야 해.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이야. 좀 더 간소하게 치르는 게 어떨까?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영환 씨, 가족이니까요. 조금 정성을 들여야죠. 제가 원하는 결혼식은 정말 한 번뿐인 거잖아요. 영환의 말에도 불구하고 해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도록 주장했습니다. 결혼식 준비와 함께 또 다른 갈등은 신혼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해리는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고집했습니다. 영환 씨, 신혼집은 개포동 신축 아파트가 좋을 것 같아요. 그쪽은 학군도 좋고 재테크에도 좋아요. 우리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해리야, 그 아파트는 가격이 너무 높아. 이미 영환이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있고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한다. 어머니, 결혼은 평생 한 번뿐인데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구는 거예요? 영환 씨와 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자는 해리의 요구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승호가 없는 상황에서 해리의 끊임없는 고가의 요구는 경자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만 해리의 요구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경자와 영환 사이에도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자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 무리하게 지원할 수는 없음을 알았고 영환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해리야, 엄마도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너도 조금은 타협해야 하지 않을까? 영환 씨, 결혼은 우리 둘의 문제예요. 제 요구가 그렇게 무리인가요? 이게 바로 시작인데 우리를 위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결혼식과 신혼집 문제는 경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이 결혼이 영환에게 정말 옳은 선택인지, 가족 간의 사랑과 희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해리의 끊임없는 요구는 영환을 지치게 만들었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해리야, 내가 너희를 돕는 건 당연하지만 너희 스스로의 삶도 중요해. 모든 걸 내가 해결할 수는 없어. 어머님, 저희가 필요한 건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결국 가족인걸요. 영환과 해리 사이의 갈등은 결국 극적으로 폭발하고 영환은 우울증을 더욱 심하게 겪기 시작했습니다. 경자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었지만 각자의 문제와 감정은 너무도 복잡했습니다. 해리의 비현실적인 요구와 깊어만 가는 불만은 가정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특히 영환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 사이 경자는 두 사람 사이에서 버팀목이 되려 했었습니다. 해리의 요구는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 비싼 외제차에 이르기까지 사치품에 대한 욕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영환 씨, 이번 생일엔 그 백화점에서 보았던 명품 가방 사주세요. 여자로서 그런 거 하나쯤은 가져야죠. 이런 요구도 이해 못 해주시면 정말 실망이에요. 해리, 지금 나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그런 비싼 선물을 사줄 여유가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이해한다고 하면서 왜 항상 이렇게 적대적이야? 나도 당신을 생각하는 건데. 영환의 정신적 고통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해졌지만 해리는 그의 고통을 무시하고 자신의 요구만을 밀어붙였습니다. 게다가 경자에게도 지속적인 요구를 해왔습니다.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도우미 비용을 계속 요구한 것입니다. 어머님, 지우가 태어난 이후로 정말 힘들어요. 집안일과 아기 돌보기가 너무 벅차요. 도우미 아줌마를 써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제 생활이 있잖아요. 그래, 아기 돌보기가 쉽지 않겠지. 하지만 도우미 비용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닐까. 내가 계속해서 도와줄 수만은 없어. 어머님, 제발요. 이건 지우를 위한 거예요. 저도 집안일을 하면서 아기를 돌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지우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영화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후 영화는 아들 지우의 양육권을 얻었지만 그의 우울증은 계속되어 결국 경자가 지우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해리는 매달 2번 지우를 만나러 왔고 그녀의 방문은 항상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 엄마 왔어. 여기 뭐 이상한 건 없니? 엄마가 다 살펴볼게. 해리는 지우의 몸을 구석구석 살피며 가장 작은 상처나 멍에 대해서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경자에게 큰 스트레스와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또 다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만 이 상처는 놀이 중에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것 같습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관님, 저는 손자를 정말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신고는 저희 가족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어요. 경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심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해리의 지속적인 신고는 그녀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시험했습니다. 이 사태는 경자에게 깊은 정서적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자 사랑이라 믿었지만 해리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역할에 대해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경자는 지치고 외로웠으며 때때로 그녀는 모든 것이 통제불능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사랑 때문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갈등과 아픔을 견디고 있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겠어. 경자는 침대에 앉아 온 집안이 잠든 새벽에 혼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년의 문턱에서 경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희생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손자 지우를 돌보면서 경자는 자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한때 평온했고 가족은 그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끊임없는 신고와 의심 속에서 손자 지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해리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경자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노년은 왜 이토록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고통을 피해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지 경자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고 가족을 위해 계속 희생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사랑의 진정한 의미일까요? 우리 각자는 어디까지 희생해야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모든 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의문을 자극했습니다. 경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랑과 희생 사이에 선명한 경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 고통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희생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경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질문은 각자의 삶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숙제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